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당사 최초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선상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곳 통영은 시인 백석의 시에도 새겨진 도시이고 소설가 박경리의 문학이 깃든 도시입니다. 통영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의 대승을 거두며 나라를 지켜낸 승리의 바다입니다. 역사와 예술,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남해안의 보석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또한 조선업, 수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찾은 욕지도는 통영의 보물섬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빼어난 경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남해안의 명품 섬입니다. 한때 고등어 파시로 이름을 알리며 통영의 해양 문화와 어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 주민 여러분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이곳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청년이 떠나며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높지만 지역이 온전히 그 결실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제 욕지도 주민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배편 하나에도 일상이 흔들리고 식수가 부족하고 의료 접근성은 낮고 물류비, 생활비 부담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섬에 살아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정치는 더 불편한 곳, 더 먼 곳, 더 절실한 곳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바다 위에서 선상 최고위를 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정책과 복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과 도시 지역 주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려야 우리가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욕지도를 출발하는 배를 1시간 정도 당겨서 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통영에서 3시 반에 욕지도로 들어온 배를 1시간 정도 연장해달라. 그래야 통영에서 일 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대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닥터 헬기가 응급시에는 필요한데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 식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옆자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함께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는 불경 메가시티 전략을 선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큰 핵심 아젠다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몸소 느끼고 제시했던 분입니다.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김경수가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의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장 예비 후보님은 경남도의원을 거쳐 이곳에서 이미 시장을 한번 역임한 분입니다. 제가 선거 때 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 자세도 변함이 없고 얼굴도 그대로고 그리고 말씨나 이 통영에 대한 사랑도 그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두 후보와 함께 한다면 경상남도 그리고 통영시의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영이 살아야 경남이 살고 경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발전, 통영
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제12 교역 상대국 인도를 8년 만에 국빈 방문하시고 이어서 베트남을 순방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에 나설 때마다 오늘은 어떤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외국 순방을 나갈 때마다 역대급 외교 성과가 계속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 1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선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프타와 석유 제품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 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핵심 광물 협력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AI, 반도체, 데이터 거버넌스 등 미래 산업 협력을 위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세계적 수준의 IT 인력을 보유한 인도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외교 현장을 화면에 이렇게 보면서 외국에 있는 외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참 좋아한다 하는 그런 눈빛들을 확인합니다.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개인적인 매력이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좋은 성과를 베트남에서도 내오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구나.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정도 이것이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실제로 보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청와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 금품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이것을 해야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이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3년 내내 없었습니다.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두겠다 이렇게 국회에 거듭 요청한 만큼 국회에서는 대통령 뜻을 받들어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의 원칙은 전략 공천을 한다.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공천을 함에 있어서는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에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승리와 선당 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지방선거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드린 말씀입니다. 6.3 지방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당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공천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3 선거 최대의 격전지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경남 통영을 방문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통영은 욕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통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통영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영항을 세계적인 화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전영림 화백께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통영항이라고 하는 대형 작품을 전영림 화백께 부탁을 드려서 그 그림이 지금도 청와대 인왕실에 가면 통영항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영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통영에 가면 다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라공원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통영항의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가장 통영항이 아름답게 보이는 지점이 다라공원이다라고 하셔서 통영에 오시면 늘 들렀다 가셨던 곳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같이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자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마침 서울의 정원호 우리 당 후보가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마산의 창동이라는 곳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마산 창동이 경남의 명동이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구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동을 서울의 성수동처럼, 그래서 경남형 성수동 프로젝트를 마산 창동에서 시작하자, 그런 상생협력선언을 어제 마산에서 하는 바람에 어제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첫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경남의 남해안은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그 한려수도의 한가운데입니다. 한려수도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 자원이자 천혜의 관광 자원입니다. 이 천혜의 관광 자원을 아직 우리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2025년에 1,800만 명 가까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80%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서울 수도권만 다녀가는 그런 관광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천공항만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지방 관광, 해외 관광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지방공항에도 국제선이 취향하는 지방공항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갈 때 일본의 도쿄를 통해서 지방을 가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다양한 지방공항들을 통해서 지방관광을 다녀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K-팝을 포함해서 K-컬처 때문에 한국을 찾는,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갈수록 많아질 텐데, 그 많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게 하려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취향 또는 국제공항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울경을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서부 경남으로 보자면 사천공항에도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어야 이 남해안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공항의 활성화에 우리 당 지도부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철도입니다. 공항에 오더라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으로 지방 곳곳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망이 함께 만들어져야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은. 그래서 지방에도 이제는 수도권처럼 공항과 철도를 통해서 주요 도시까지는 반드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주요 도시에서 인근 지역으로는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중교통망이 지방에 대한 투자가 훨씬 지금보다 늘어나야 된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자해왔던 대중교통망을 이제는 비수도권 지방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부경남 KTX가 통영 그제까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가 지금은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1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9년에 여타 면제를 통해서 서부경남 KTX를 확정 지을 때는 2028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와보니까 2031년 완공 예정으로 뒤로 대폭 밀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조기 완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저와 강석주 시장도 최소한 서부경남 KTX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시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 기차를 타고 통영 그제까지 다녀가는 그런 날을 반드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위원장님만 박수를 치지. 그렇게 해서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 관광 복합 벨트로 반드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플러스 경제였지만 경남은 그동안 2018년 민선 7기 이후로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해오다가 작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습니다. 혁신 없이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경남의 힘만으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울경이 힘을 모으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이 경남의 추락하는 경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후보, 김상욱 후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적각 복원을 3명이 며칠 전에 함께 선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적각 복원되는 대로 행정통합에 1년에 5조씩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듯이 메가시티가 적각 복원되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가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과 찰떡궁합 도정으로 함께 손발을 맞추는 도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과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함께 제2의 성장축, 제2의 수도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